반세기를 넘게 의사로 살아온 88세 노의사 정한수 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5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가 만난 환자는 수만 명.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 한 번의 식사 후 행동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환자들이다. 정한수 원장이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중 23.7%가 식사 직후 벌어진 사고와 관련이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고 중 68%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식사 후 단 30분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생명의 시간인 셈이다.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발병 중 22%가 식사 직후 잘못된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아픔을 담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영호 씨 82세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던 박 씨는 지난 추석 풍성한 명절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히 함께 살던 아들이 빨리 발견했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고 이제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박 씨는 이전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산책을 즐기던 활기찬 노인이었으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은 노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이 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정한수 원장은 5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험한 시간대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과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들을 정리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다. 이제부터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들과 그 대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식사 후 30분 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첫째, 누워서 휴식하기. 식사 후 소파나 침대에 바로 눕는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이다. 피로를 풀기 위한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부분은 모른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준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눕는 행동은 위산 역류 위험을 4.7배 높인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식도염, 심한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의 경우 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폐렴의 2.3배에 달한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박명자 씨 78세는 평생 식사 후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겪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이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했지만 폐 기능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박 씨는 이제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였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증상을 겪지 않고 있다. 둘째,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 즐기기.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노인에게 특히 위험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목욕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려고 하지만 이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박성학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뇌졸중 위험이 2.8배 증가한다.
이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뜨거운 물로 인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혈류 변화는 혈압 급변을 초래하고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이기연 씨 76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뜨거운 목욕을 즐겼다. 어느 날 욕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이송된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오른쪽 팔다리의 부분 마비가 남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씨는 이제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들였고 목욕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않는다. 셋째, 격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식사 직후의 격렬한 운동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국립의료원 심장혈관센터 이윤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의 고강도 운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3.6배 높인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는 상황에서 운동으로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 오르기, 언덕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와 같은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준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정수철 씨 73세는 건강을 위해 30년 넘게 점심 식사 후 바로 인근 공원에서 조깅을 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다행히 주변 시민의 빠른 대처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장 기능의 30%가 영구히 손상되었다. 정 씨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이제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넷째,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식사 후 음주나 커피 섭취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이지만 노인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알코올 섭취는 위장 점막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위험 발생 위험을 2.4배 높인다. 또한 식후 고농도 카페인 섭취는 소화 장애와 함께 심장 부정맥 위험을 1.8배 증가시킨다. 부산에 사는 김영수 씨 78세는 40년 넘게 식사 직후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최근 잦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만성 위염과 함께 초기 단계의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후 음주를 중단하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적은 양의 연화주만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위염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고 소화불량과 복통도 대부분 사라졌다. 다섯째,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이나 격한 감정 노출. 식사 후 업무 처리, 논쟁, 감정적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소화와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진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위험을 2.7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1.9배 높인다.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활성화는 위장관 혈류를 감소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며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 인천에 사는 이숙자 씨 72세는 퇴직 후에도 부동산 관리를 계속하며 식사 중이나 직후에도 세입자와의 갈등 처리나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다.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을 찾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함께 심방세동이 발견되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시간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식후 30분간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심방세동 발작 빈도도 크게 줄었다. 식사 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황금 습관. 첫째,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아 있기. 식사 후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식사 후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아 있으면 소화 효율이 27% 향상되고 위산 역류 위험이 68% 감소한다. 올바른 자세란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뒤로 기댄 채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는 것이다. 이 자세는 위와 식도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해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를 방지한다. 부산에 사는 김옥순 씨 82세는 평생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후 30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인 후 1년 만에 위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95% 감소했고 소화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다. 김 씨는 이제 식사 후에 거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며 30분을 보낸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녀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둘째,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식사 후 1015분이 지난 시점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고 체내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영양학과 정진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미지근한 물약 3540cl를 마시면 위장 운동성이 23% 증가하고 소화효소 활성이 18% 향상된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200에서 250ml 정도를 5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너무 찬 물은 위장 근육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대전에 사는 박철수 씨 76세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20년 넘게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후 15분이 지난 시점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6개월 만에 소화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특히 더부룩함과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고 장운동도 규칙적으로 개선되었다. 박 씨는 이제 특별한 물병을 준비해 적정 온도의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 준비해 둔다. 셋째, 가벼운 대화와 웃음 나누기. 식사 후 즐거운 대화와 웃음은 단순한 사교활동이 아닌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현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015분간의 즐거운 대화는 소화 호르몬 분비를 17%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22% 감소시킨다. 웃음은 횡격막과 복부 근육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통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와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하다. 울산에 사는 이영자 씨 79세와 그녀의 남편 81세는 식사 후 15분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건강검진 결과 두 사람 모두 또래보다 장 건강과 심혈관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씨의 만성 변비가 크게 호전되었고 남편의 고혈압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 부부는 이 습관이 50년 넘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한다. 넷째, 30분 후 가벼운 산책하기.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시점에 10분에서 15분간의 가벼운 산책은 이상적인 신체 활동이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민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후 시작하는 가벼운 산책은 식후 혈당 상승을 28%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19% 향상시킨다.
산책 속도는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페이스가 적절하며 평지를 걷는 것이 좋다. 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하면서도 심장과 뇌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인천에 사는 정영수 씨 77세는 제2형 당뇨병으로 15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주변을 15분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5%로 감소했고 인슐린 주사 용량도 20%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식후 졸음이 크게 줄어 오후 활동의 질이 향상되었다. 정 씨는 이제 산책 시간을 손자와 함께하며 이것이 신체 건강과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5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은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다. 국립재활원 물리치료사 박태준 박사에 따르면 적절한 식후 스트레칭은 장 운동성을 16% 증가시키고 복부 불편감을 29% 감소시킨다. 추천되는 스트레칭은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기지개 켜기,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히기 등이다. 각 동작은 급격하지 않게 510초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심호흡은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리듬으로 510회 반복한다. 광주에 사는 최영자 씨 74세는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했다. 의사의 조언으로 식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5분간의 스트레칭과 5분간의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3개월 만에 위장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소화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 최 씨는 이 간단한 운동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6째, 적절한 약물 복용 시간 지키기.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라면 약물 복용 시간을 식사와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리학과 김인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식전 또는 식후 복용이 효과와 부작용에 큰 차이를 만든다. 고혈압약과 심장약은 대부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가능하지만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물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등은 식후에, 철분제와 갑상선약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뇨약은 대부분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 부산에 사는 이정호 씨 81세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나 약물 복용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잦은 어지럼증과 위장 불편으로 병원을 찾았고 약사의 상담을 통해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했다. 소염 진통제는 식후 30분에, 고혈압약은 아침 기상 직후에, 당뇨약은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2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고 위장 불편도 호전되었다. 이 씨는 약물 효과가 개선되어 일부 약물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7째, 식후 올바른 자세로 독서나 취미활동 즐기기. 식사 후 TV나 스마트폰 대신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정적인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건강에 좋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센터 장수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식후 30분간 바른 자세로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소화불량 발생이 42%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38% 느리다. 이런 활동은 적절한 상체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과도한 신체적 움직임 없이 적당한 집중력을 요구해 뇌를 자극하며 시선을 일정 거리에 고정시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상훈 씨 83세는 식사 후 30분간 일기를 쓰거나
시를 읽는 습관을 10년 넘게 유지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그의 인지기능 점수는 동년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소화기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씨는 이 습관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난날을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손주들에게 남길 글을 쓰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계절별 상황별 맞춤 식후 관리법. 여름철 식사 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에 따르면 여름철 식후 체온 관리가 노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식사 직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찬 바람은 체표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 변동을 일으키고 소화를 방해한다. 대신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거나 에어컨 온도를 2628도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여름철 식후 수분 섭취는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이 적합하다. 너무 찬 음료는 위장 수축을 일으켜 소화불량을 악화시키고 체온 급강하로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자연 음료가 좋은 선택이다. 셋째, 여름철 식후에는 더위로 인한 소화기능 저하를 고려해 평소보다 식사량을 20% 정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부산에 사는 정미향 씨 75세는 지난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고생했다. 이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여름철 식사량을 줄이고 식후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름철 체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혈압 변동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홍명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 후 바로 찬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 위험이 5.2배 증가한다. 첫째, 겨울철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이 시간 동안 몸이 소화에 집중하고 체온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한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과 목을 보호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겨울철 식후에는 생강차, 계피차와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이러한 차는 소화를 돕고 체온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겨울철에는 식사 후 적정 실내 온도 20도에서 22도와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실내 온도는 오히려 외출 시 체온 차이를 크게 만들어 위험을 증가시킨다. 서울에 사는 이정호 씨 78세는 지난 겨울 점심 식사 직후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을 경험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 머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식후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적절한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니 겨울철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 외식은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일반적으로 더 짜고 기름지며 양이 많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 후 소화불량 발생률은 가정식 후보다 2.3배 높다. 첫째, 외식 후 귀가 시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눕지 말고 최소 1시간은 앉아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식 후에는 일반적인 식후 관리보다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짠 음식으로 인한 수분 불균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 물을 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외식 메뉴가 평소보다 기름지고 자극적이었다면 다음 한 끼는 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에 사는 김영철 씨 79세는 자녀들과의 외식을 즐겼지만 매번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외식 후 집에 도착해서도 TV를 보며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습관을 들였고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셨다. 또한 외식 다음 날 아침은 죽이나 미음 같은 가벼운 식사로 대체했다. 이러한 변화 후 외식 후 불편함이 크게 줄었고 가족 모임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식사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노인의료센터 서동윤 원장은 독거노인의 식후 안전관리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독거노인은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가족이나 이웃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된다. 둘째, 독거노인은 식사 후 휴식을 취할 때도 전화기나 응급 호출기를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셋째,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이웃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식사 시간을 알려두는 것이 좋다. 이는 규칙적인 안부 확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대구에 사는 한영자 씨 81세는 독거노인으로 식사 후 항상 딸이나 가까운 이웃과 10분 정도 통화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작년에 점심 식사 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꼈을 때 마침 전화 통화 중이었던 이웃이 즉시 119에 연락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던 이 위험한 상황에서 평소의 식후 통화 습관이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한 씨는 이제 식사 시간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연락하는 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식사 후 30분은 노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이 유지될 수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식후 건강관리 습관을 잘 유지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8%, 심근경색 발생률이 42% 낮았다. 또한 평균 수명도 4.3년 더 길었다. 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다.